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작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원 주변으로 n명이 선다고 생각했을 때 n명의 위치만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시작하는 위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 n군데. 그럼 n가지만큼의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순열인 n 팩토리얼에 n명이 줄수는 n 팩토리얼에 가지수 n개를 나누면 우리가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게 원순열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뭐 조금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여러분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순열은 8명이 원순열을 한다 하자. 그럼 무조건 빼기 1. 7 팩토리얼이 원순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과서 12쪽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교과서 12쪽에 보면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개를 했을 때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문제 보이시나요? 자, 이 예제 문제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자, 엄마, 아빠, 여기 그림상으로는 이게 아빠로 보이죠? 이게 엄마로 보입니다. 자녀가 4명. 어라? 선생님 집하고 똑같네, 맞죠? 예. 아기가 4명입니다. 그때, 그냥 첫 번째는 제약이 없습니다. 6명의 가족이 그냥 앉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냥 6명이 앉는 경우니까 그냥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자, 원형 탁자이기 때문에 6명이 아빠, 엄마, 어쨌든 이렇게 6명이 둘러 앉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6명을 배열하는 원순열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120이 될 겁니다. 120이.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부모가 이웃입니다. 이웃. 자,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부모가 이웃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친구들 중에서 항상 붙어 다니는 애를 뭐라고 해요? 한 세트라고 하죠. 한 세트. 너가 한 세트다 한 세트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사실은 이 셋이 집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비슷한 의미죠. 맞죠? 똘똘 뭉쳐 다닌다 이 말입니다. 즉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한 명인 것처럼. 그러면 자녀 ABCD가 있는데요. ABCD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한 명인 것처럼 이렇게 묶었으니까 실제로 몇 명을 배열하는 것과 같다? 5명을 배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5명. 5명을 원에 배열한다. 5명에 대한 원순열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팩. 일단 중간입니다. 중간 과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한 세트로 한다 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 D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데 아빠, 엄마 이렇게 앉는 것과 엄마, 아빠 이렇게 앉는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엄마, 아빠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2명이 자리 바꾼다. 2팩.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이거 곱하기 요게 돼서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즉,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웃한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를 한번 붙여버리면 됩니다. 한 세트로 이렇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인원수가 줄어들죠, 맞죠? 6명이 앉고 있지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를 붙여가지고 한 명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4명과 엄마 아빠 붙어 있는 거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과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0만큼의 엄마 아빠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엄마 아빠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의 원순열과 엄마 아빠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다라는 것은, 자, 지금 6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6명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마주본다는 것은 요렇게 앉는 경우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엄마 아빠 돌려보세요. 엄마 아빠 돌려보세요. 엄마 아빠 돌려보세요. 엄마 아빠. 심지어 반대로 돌아가는 거. 즉 엄마의 자리가 정해지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자리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배열한다는 것은 그냥 한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 엄마 아빠. 또는 뭐 2명에 대한 원순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엄마 아빠를 먼저 원순열에 배열하는 거죠. 2명을 원순열로 배열한다? 여러분 경우의 수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배열하는 경우는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순열이기 때문에. 원순열이 아니라면 엄마 아빠 배열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배열되고 나면 위에서 보든 어떻든 간에 이 A, B, C, D를 배열했을 때 엄마 옆이냐 엄마와 아빠 사이긴 한데 어디 엄마 옆이냐에 따라서 모두 자리가 다른 경우가 됩니다. 이 4가지 자리가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에서 원순열을 2번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첫 번째 원순열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는 원순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안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순열은 원순열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녀 4명 A, B, C, D라는 자녀가 앉는 경우 그냥 일반적인 줄수는 순열과 같습니다. 뭐 4P, 4가 되겠죠.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계산하면 24가지. 그래서 이 한 가지와 사실은 이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곱하기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2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예제 1번을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풀어봤는데 그냥 배열하는 방법, 엄마 아빠가 붙어있는 경우, 엄마 아빠가 마주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1번과 문제 2번 한번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순열에 대해서 조합은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새롭게 배우는 원순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 일반적으로 한 줄로 세우는 순열과 원으로 했을 때의 원순열은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맞죠? 중복이 더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원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에서 쳐다봤을 때 배열이 똑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 지점을 정해놓고 봤을 때는 A, B, C, D, B, C, D, A 다른 거지만 사실 원은 시작 지점을 우리가 편의상 정해놓는 거지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얼처럼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똑같은 것들은 어떻게?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자,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한 경우지만 원순열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열보다 가지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적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 밑에 그 고지 사항에 숙제를 한 번 더 올려놓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1학년 때 내용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10페이지에 있는 준비학습 1번, 2번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 문제 2번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좀 해결하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OT 다음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 워밍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원순열 이 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둘 다 설명드리고 둘 다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몸을 풀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셨지만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 팩토리얼 자체가 곱하기였죠. 그쵸? 숫자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천천히 여러분 계산하면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어떻게 곱할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맞죠?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알게 된다면 사실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하기 또는 이제 나중에 보면 나누기, 덧셈, 뺄셈만 잘하면 할 수 있는 학문이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이번 학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 2차 시였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3차 시에는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